안녕하십니까, ES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무수행계획서 작성법 바이블 2강으로 직무 역량을 극대화하여 기술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제가 그간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바이블, 매뉴얼, 지침서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에 쌓아놨던 데이터를 한 번 더 되새김질, 리마인드하는 개념으로 준비를 했고, 기존에 있던 어떤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더 강화하면서 더 전문성 있게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술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전체적으로 다 오픈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좀 오픈하겠다. 이번 강좌도 기존에는 저희가 오픈하지 않았던 내용들인데 이번에 조금 오픈해서 양질의 교육을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원자들이 대부분 다 역량을 갖고 있고 자기만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직무 스타일이라든지 직무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예를 갖고 설명을 드릴 텐데, 10년 경력 지원자라고 칩시다. 10년 정도 이제 해당 업무에서 일을 했고 그거에 따른 경력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치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총 3군데의 회사를 다녔어요. 이직을 통해서 3군데 A, B, C 3군데의 회사를 다녔는데, 이 회사를 각각 다니다 보면은 이 회사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됩니다. 실제 이 회사는 이런 부분들이 좋고 B라는 회사는 이 부분이 좋고 C는 이 부분이 좋아. 근데 C는 A에 비해서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 B는 다 좋은데 C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빈약해.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죠. 그러니까 경험에 따라서 어떤 직무 스타일이라든지 직무 방법, 매뉴얼, 절차 이런 것들이 어디가 더 좋은지 선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회사별로 어떤 비교 분석 데이터가 쌓이죠. 경력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거를 수행함으로써 시행착오도 겪고 성공 케이스도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그 직무를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점점 쌓아가는 것들이 경력자잖아요. 그런 경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사전에 리스크를 파악할 수도 있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나 매뉴얼을 도입해서 더 체계적이고 효과 높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력자를 채용을 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직무수행계획서라는 제도가 생긴 거죠. 이 각각의 회사에서 파악된 장점 또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면은 SWOT, 스왑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이 지원자만이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업무 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거를 한번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자, 이런 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꼭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은 행정 시스템과 외주 평가 관리 시스템, 이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업무가 더 훨씬 많지. 그런데 제가 이제 두 가지만 갖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실제 채용 부서에서 내한테 요구하는 업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내가 거기 가서 해야 될 업무 범위도 많고, 그런데 그 업무들을 다 언급하면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페이지 분량도 제한되어 있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내용을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심사위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남들보다 차별화되게 이런 기술력들을 더 보유한 부분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정리해 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모든 내용을 다 쓰기보다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회사별로 A, B, C, D, E, F치가 아니라 A, B, C까지 회사를 다녔으면서 거기에서 드러난
장점이나 단점, 회사별로 비교 분석해서 어떤 부분들이 좋았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 자, 그거를 어필할 수 있는 직무수행 계획서 기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A회사라는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여기는 행정 시스템 자체가 오프라인 기반으로 행정 시스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출도 많았고 분실도 많고 훼손도 많아.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 좀 짜증났어. 그런데 B회사로 이직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행정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하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문서 유출이라든지 뭐 분실 훼손 등이라는 문제들이 안 발생해. 왜냐면 온라인에서 다 이제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편리성과 보관에 대한 우수성을 이제 거기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 시스템을 협력업체를 기반으로 해서 구축을 했는데 협력업체가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협력업체 관리가 안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시스템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 그래서 데이터가 날아가기도 하고 데이터에 따른 오류도 발생해. 그래서 어떤 행정적 문제들이 파악이 됐어요.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도출이 되죠. 오프라인 행정보다는 온라인 행정 시스템이 좋다. 그런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왜? 협력업체를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는 시스템 오류라든지 장애, 거기에 따른 어떤 뭐 해킹, 내부 대비 문서가 유출되거나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자, 그런 것들. 자, 여기까지 파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직을 했어요. 이직을 했는데, 점점점 이제 좋은 회사로 이직을 했겠지. 왜냐면 경력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여기는 전체를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그리고 CEO 자체가 이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의 효율성을 느끼고 CEO 자체도 회사의 지분을 많이 투자해서 전산 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협력업체도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손잡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문제가 없어.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원하는 행정 시스템이라는 거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내가 경험을 한 거야. 야, 행정 시스템만 잘 제대로 구축되면 이게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고 업무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나구나. 그걸 자기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진화된 시스템을 경험을 한 거지. 자, 그리고 외주 평가 관리 시스템 A, B, C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A라는 회사는 외주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100% 구매부서한테 다 올인. 구매부서 니네 업무니까 니네가 알아서 다 해. 그러다 보니까는 내부 비리가 많은 거야. 구매부서 혼자만의 독단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외주 업체한테 돈도 받고 청탁도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점차 구매하는 품질, 물건에 대한 품질이 저하돼.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품질이 저하되다 보니까 반품률이 높아. 소비자들에 대한 반품률이 높아져. 왜냐면 물건 자체가 형편 없으니까. 자,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파악이 됐어요. B회사로 이제 이직을 했는데 여기는 구매부서에서는 발주만 하고 평가부서에서 별도로 외주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나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내부 비리나 청탁은 없어. 이 부분 너무 좋네. 아, 이게 구매부서를 나눠놓으니까 그 내부에서 발생했던 뭐 비리라든지 청탁 이런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구나. 그런데 구매부서와 평가부서를 나눠놓으니까 이 구조화에 따른 소통이나 협력이 안 돼. 그래서 일정 지연 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 야, 이건 니네 업무잖아. 왜 그걸 우리 업무야? 니네 업무지? 이런 어떤 협력도 안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협력이 돼야지 이런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하는데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도는 거야.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파악이 됐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어떤 느낌을 받은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구나. 자, 그리고 C라는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 회사랑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좋은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한 거지. 처음에 중소기업 있다가 중견기업 있다가 대기업으로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구매 관리 시스템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산화되어 있어. 그리고 내부 감찰 제도가 있어. 그런 물품들을 구매한 것들에 대해서 뭐 분기별로 또는 연말에 전체적인 감찰을 해. 그래서 비리랑 청탁이란 이런 어떤 문제점을 완벽하게 잡았어. 그런데 이 내부 감찰에 있어서
평가 방안이나 기준이 미흡하다 보니까 저평가 기업들이 많아. 기술력이나 제품은 우수한데 이 평가 기준이 미흡하다 보니까는 제대로 된 점수를 받지 못해서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는 하청업체들이 많은 거야. 그걸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런 하청업체들을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 제도나 시스템을 바꿔야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문제점을 파악한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자기가 도출한 거야. 그리고 고객 만족도 조사 및 고객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영관리의 문제점들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도 문제가 있는 거야.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는 이런 것들이 전산화라든지 뭐 ARS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제대로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도 못하고 고객의 요구랑 어떤 불만사항들을 제대로 접수하지 못해서 그것들을 개선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객은 불만족이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판매율이 저조되고 막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 지원자가 갖고 있는 역량이죠. 다른 직원들은 똑같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없죠. 이게 차별화예요, 차별화. 거기서 파악된 어떤 노하우나 경험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기술력을 갖고 자기만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쓰는 겁니다. 결과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 행정 시스템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서를 쓴다고 하면은 서머리가 되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 업무를 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다. 그 파악이 됐죠. 그리고 여러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협력업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선진화된 전산 시스템을 내가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역량을 쌓게 된 거죠.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외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외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나한테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주 관리를 잘못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 근데 이 회사를 갔더니 외주 관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외주 관리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어떤 기술력,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직무수행계획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외주 평가 시스템. 여기 보면은 외주업체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 왜? 이런 내부 비리라든지 청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자체적인 어떤 비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까지도 물품에 대한 품질 저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부 비리가 곧 회사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파악되었다. 그래서 비리 청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내부 감찰, 그래서 청탁이나 내부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선진화된 시스템, 여기죠.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한 거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요걸 쓰는 거예요. 여기서 했던 어떤 직무 내용이나 방법, 절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끝으로 좀 정리를 합시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텐데 조금 더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행정 시스템하고 외주 평가 시스템에 대한 직무 두 가지에 대한 직무 수행 계획서 쓴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내가 이 세 군데 회사를 이직하면서 파악된 데이터들이 있잖아. 이게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들을 소팅 돌려보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면 되잖아. 그 보완한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쓸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근데 서론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했더니 굉장히 좋더라. 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선진화된 시스템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더라. 그래서 선진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하겠다. 그게 직무수행 계획서죠. 물론 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쓰면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직무 계획에 대한 백데이터,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내 경력치에서 나오는 거죠. 경험과 경력치, 그걸 따른 어떤 성공 사례, 성공 모델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길게 하면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뭐 계속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은 뭐 계속 포스팅 될 때마다 이 알림이 오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메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ESUP라는 블로그가 있는데 필요하시면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취업 관련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카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체계적으로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은 그때 이제 소개를 하고, 블로그 주소는 아래 링크에 걸어둘 테니까 필요하시면 오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취사병이라는 카페도 뭐 내가 가입을 해서 한번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있으니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